안녕하십니까, 골통사 윤재윤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냥 또 운동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다 또 다치면 또 저한테 오십시오. 그냥 제가 잘 알아서 치료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을 많이 추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추벽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 이름을 딱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이 병 들어봤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에 대해서 내가 병원을 무지하게 많이 다녀봤던 분, 아니면 건강정보는 그냥 다 눌러보는 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이 병 이름이 그렇게 막 많이 알려져 있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병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무릎 안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없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추벽증후군, 이게 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벽이 뭡니까? 추벽증후군을 알려면 당연히 추벽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우리 몸은요, 태어나면 무릎 안이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요. 보통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인대도 만들어지고 연골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퇴화가 되면서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추벽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뭡니까? 종류. 추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도 있고 내측에도 있고 외측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빈도가 많고 문제가 되는 거는 내측 안쪽에 있는 추벽이고요. 바깥쪽은 빈도가 제일 낮아요. 여기 제가 이제 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MRI를 찍었을 때 많이 있는 내측의 추벽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진을 찍은 거냐면 MRI를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을 이렇게 가로로 자른 단면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내측, 이쪽이 외측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무슨 선이 하나 보이잖아요. 막같이 생겨있는 요 선이 추벽이라고 하고, 요것이 요 사이에 막 걸리적거리면서 여기에 자꾸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앞쪽에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앞쪽에 생기는데 아래쪽에 있는 추벽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뒤에 이제 십자인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인대 앞쪽에 이렇게 추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증상은 없어요. 이분 이거 수술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골이, 내측에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 앞쪽에 이렇게 추벽이 가로막고 있고 이분은 당연히 이걸 몰랐겠죠. 그래서 들어간 김에 이 추벽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리고 십자인대가 이제 바로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벽 중에서 내측에 있는 추벽이 이제 가장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정상인의 경우에도 한 보통 50에서 60% 정도 추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추벽 중에서 문제가 되는 병적인 추벽이 있는데, 이 병적인 추벽은 당연히 증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율이 낮게 되겠죠. 내가 증상도 잘 못 느끼고 뭐 반수해서 막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추벽이 있다고 병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얇은 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무릎 사이에 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릎 사이에서요, 자꾸 여기가 막 자꾸 자극을 막 받고 막 이러면요, 이게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서 대퇴골하고 슬개골 앞쪽에 있는 요 사이에 자꾸 끼게 되면서 소리도 나고 요 사이에는 연골도 손상을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병적인 추벽이라고 하고, 이 병적인 추벽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진단은 뭡니까? 진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엑스레이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MRI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굿라이프 구독자분들 정도 되면은, 야, 추벽 정도면은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거니까 나오지는 않겠는걸? 이라고 보통 아시겠죠? 예, 추벽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추벽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의심이 된다면 MRI를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릎을 펴잖아요. 무릎을 펴게 되면요, 이 추벽이 요 사이로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안쪽에서 불편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한 3, 40도 정도 구부리게 되면 이 추벽이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떨컹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가 90도 정도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이제 안쪽으로 완전히 빠져서 증상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눌렀을 때 여기 누르면 아프기도 해요. 아프고 그리고 구부렸을 때 뭔가 떨컹하면서 소리가 나고 완전히 구부려지게 되면은 통증이 사라진다. 그러면 아하, 추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뭡니까? 치료. 재활치료 많이 합니다. 재활치료. 항상 무릎 얘기가 나오면은 근력운동 하면서 대퇴부에 있는 근력운동 얘기 많이 하죠. 슬개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이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퇴부의 근력을 많이 키우는 운동을 해라. 그래서 근력을 키워서 추벽을 덜 눌리게 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습관 개선입니다. 습관 개선. 쪼그려 앉는 거, 계단 오르내리는 거, 이런 거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또 뭐합니까? 엘리베이터 타세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십시오. 내가 운동을 계단을 올라다니는데 아픈 통증을 참아가면서 계단을 올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이 생각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프다라고 하면 충격파 치료, 염증 줄여주면서 통증도 많이 줄여줘요. 그러니까 충격파 치료 이럴 때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충격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무릎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많은 환자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충격파 치료하고 주사 치료의 비율을 보게 되면 충격파 치료가 월등히 낮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 자극이 좀 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연골 주사를 해서 기름칠을 하는 주사를 놓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DNA 주사를 놔서요. 추벽이 자꾸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너덜너덜 거려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DNA 주사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계속 불편하거나 연골이 추벽이 이제 두꺼워지고 그러면요, 연골이 덜컹덜컹 자꾸 여기 사이에서 덜컹덜컹 거리면서 연골에 손상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합니다. 진짜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데 이거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제가 거의 작년부터 찾아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추벽이 보이면 저는 그냥 제거를 해드리는데 그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제거를 해드리는 거지 추벽을 위해서 추벽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된다. 잘하는 수술은 아니다. 오늘 제가 추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추벽이라는 게 뭔지는 대충 알겠죠. 크게 문제되는 병은 아니다. 나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자꾸 자극이 되고 불편감이 있으면 제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증상이 있는데 추벽이냐 아니냐 뭐 궁금하다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통의사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